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강 기초적인 수필 문장 훈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1교시 기초적인 수필 문장 훈련, 제2교시 감동적인 수필 실기 훈련, 제3교시 수필 감상과 분석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수필 문장 훈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기초적인 수필 문장 훈련.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아주 초보자, 기초적인 거죠. 누구나 쉽게 수필을 쓰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1강, 2강은 이제 이 강의 계획서라든지 또는 이제 이 수필이란 무엇이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제3강부터는 실제적인 수필 문장 훈련 이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수필 문장 훈련, 감동적인 수필 실기 훈련, 수필 감상과 분석법. 그래서 수필이라는 하나의 동물이죠. 하나의 생물이에요. 이 광야를 달려가는 하나의 야생마 마냥 이 수필이란 몸뚱아리, 수필이란 이 동물은 대간적 어떤 동물이냐. 이 야생마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또 재밌고 즐거운 그런 훈련을 하느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기초적이다. 2교시는 감동적이다. 세 번째는 분석법. 자, 이러이러한 야생마인데 이 야생마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그 야생마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뭐 야생마인지 뭐 토끼인지 하여튼 자, 야생마의 야생마가 이 얼룩말이죠. 얼룩말. 자, 이 얼룩말의 바탕이 하얀색에 바탕이 하얀색에 자, 또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이 얼룩말 하면 바탕이 하얀 데의 까만색이 얼룩말이냐? 정반대로 바탕은 까만데 이 하얀색이 무늬냐? 바탕은 하얀데 검정 색깔이 무늬냐? 또는 검정 색깔이 바탕인데 하얀색이 무늬냐? 어느 것이 맞아요? 얼룩말. 원래는 하얀 바탕인데 까만 줄무늬가 있다. 그게 얼룩말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또 반대로 바탕은 원래 하얀데 까만 줄무늬가 있다. 이게 얼룩말이다. 이 맞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틀려요. 그러면서 둘 다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이 얼룩말한테 물어봐야지. 이 얼룩말한테 물어봐야 나는 흰 바탕에 까만 무늬다. 또는 까만 바탕에 흰 무늬다. 대답하겠죠. 그러나 이 얼룩말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생물학자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생물학자의 말이 진짜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진짜 얼룩말은 어떤 게 얼룩말이냐?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철학이라죠, 철학.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철학이에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또 전부 다 포함해서 뭐냐? 문학이라 그래요. 문학. 이 그럴 문자나 밝을 철자나. 그렇죠? 이 철학은 문학이 없어도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학은 철학이 없으면 문학이 안 돼요. 철학이 없어도 문학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만화. 만화는 철학이 없어요. 쫙쫙 그냥 넘어가는 재미죠. 그냥 시컷 넘어가면 맨 뒷장을 남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재미만 있어요. 쾌락만 있고. 그죠? 예, 이 만화에는 철학이 없어요. 그러나 문학에는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철학은, 철학 자체는 있지만 문학이라는 옷을 입지 않고는 철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문자 자체가 글자죠, 글자. 글자가 없이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글자는 바로 뭐냐? 말이에요, 말. 자기의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글이죠. 자기의 생각은 하나예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냐, 글자로 표현하냐, 그 차이뿐이 없어요. 생각은 하나예요. 그 생각이 뭐냐? 철학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요즘 만화 가운데는 또 재밌는 만화가 있죠. 미생. 저번 시간에도 하나 예를 들었죠. 미생. 아직 다 하지 못한 생이라는 건 성숙하지 못한 생. 뭔가 부족한 인생. 그죠? 근데 미생이라는 만화는 왜 이렇게 히트를 쳤죠?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1, 2, 3권 계속되고 있죠. 헐리우드에도 입성할 예정이에요. 영화로 만들어서. 근데 미생이 과거의 만화와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뭐예요? 철학이죠. 이 미생에는 만화 그림도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죠.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 이 미생에는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미생은 만화같이 재미있으면서도 마지막 뒷장 딱 넘기면 우리 뒤통수를 딱 갈리죠. 아, 지금 나는 미생인가 아닌가? 나는 회사의 이제 초년병인가 말년병인가? 내가 초년병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88세대인가 888세대인가? 그렇죠? 그런 문제를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게 만화예요. 예, 이런 일반 흔해 빠진 그런 만화가게 만화가 아니고 이 미생이 히트를 친 이유는
역시 철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한 게 뭐냐? 바로 수필이에요. 수필. 에세이죠, 에세이. 자, 철학이다, 문학이다, 또 만화다, 미생이다, 어쩌고 저쩌고. 아까 말씀드린 얼룩말 얘기 이거 다 포함해서 작은 거에서 큰 거, 태양에서 먼지 하나개까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소재가 되고 얘기가 되고 문장이 된 게 뭐냐? 이게 바로 수필이에요, 수필. 우리가 이 수필에서 모든 걸 자유롭게, 신나게, 재밌게 떠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제3강에서는 이렇게 1, 2, 3 수필에 대한 생리, 아까 말씀드린 건 야생마, 이 문학의 많은 종류 가운데 수필이라는 야생마, 요 놈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1교시 기초적인 수필 문장 훈련. 자, 기초적인 수필 문장이란 어떤 거냐? 자, 물 한 잔 먹읍시다. 제3강 1교시가 되죠. 기초적인 수필 문장 훈련. 자, 수필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와 달리 수필은 어떤 문장이냐? 어떤 야생마냐? 자, 1번. 어떻게 하면 나도 명수필을 쓸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하면 나도 찰스 랭 같이, 몽테스큐 같이, 이어령 같이 이 명문장을 어떻게 하면 확 쓸 수 있느냐? 그죠? 자, 이런 명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명문장이 나와요? 뭐 하늘만 쳐다보면 나와요? 구상만 한다고 나오지 않죠. 써야 돼요. 근데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무조건 글 갖고는 안 되죠. 자, 먼저 무슨 작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상해야 한다. 구상. 첫 번째 구상이 중요해요. 구상. 구상이 뭐예요? 아,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기똥찬 생각이 났다. 이걸 한번 긁으면 베스트셀러 될 거다. 이거 한번 긁어보자. 어젯밤에 이 측에서 뭔가 우렁쾅쾅한 이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부부싸움이 이제 이혼할 거냐, 다시 붙을 거냐. 그래서 이제 이튿날 요걸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한번 요즘 이혼 세태에 대해서 한번 쓰겠다. 그래서 한번 구상하죠. 이런 게 구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렁쾅쾅 쏟아지고 찬장 넘어가고 침대 넘어가고 요란 법석 떨어져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긁을 거냐? 처음, 시작, 끝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구상이죠. 자, 글쓰기 전에 먼저 생각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된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줘. 무작정 쓴다고 된 게 아니죠. 자, 글쓰기에서의 사전 정리. 그것을 작품 구상이라고 한다. 시작, 중간, 끝부분. 시작, 중간, 끝부분에 각기 무엇을 쓸 것인가
설계도를 그리듯 간단한 메모를 한 뒤에 집필을 시작하면 된다. 집필.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로 통일성 있게 흘러내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우리가 구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그게 구체적인 거, 간단해요. 수필은 간단해요. 이게 뭐냐? 시작, 중간, 끝. 시작, 중간, 끝.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중간을 거쳐서 어떻게 끝날 것이냐? 간단하죠. 기껏해야 A4 용지 2장. 2장 정도 이제 짤막한 거니까 이 2장 정도의 앞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중간에서 무슨 얘기하고 끝에 무슨 얘기했다. 간단해요. 이게 구상이에요. 구상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구상을 그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했냐. 자, 첫 번째. 자, 여기 내면적인 문장 훈련을 한다. 자, 외면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문장 훈련을 한다. 자, 하나의 수필에는 그 작가의 신경, 그 내면적인 자기 생각이죠. 인생과 관련된 것이면 그것은 그 수필은 분명히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번에 이혼과 재혼과 황혼, 이혼, 이런 법소지 되고 있죠. 이런 것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러면 문학적인 가치가 되고. 그리고 모든 문학의 출발점에 인간이 있다면 수필같이 자연스럽게 인간성을 띤 문학 형식은 서정시 외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필의 맛은 결국 인간미에 있다. 휴머니즘이죠. 인간은 휴먼이죠. 자, 인간성은 휴머니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인간성이란 것은 인간미가 되겠죠. 내면 생활의 기록이란 면에서 기행문, 일기, 편지에서도 그러한 신경의 표출 현상은 나타난다. 그러나 수필은 하나의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행, 일기, 편지 등은 그 작법에 있어서 자세가 아니하다는 말은 별게 아니고 우리가 기행문이나 일기나 편지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아주 평면적이죠. 일기, 아침에 나서 이빨을 닦고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연락에 쫓아갔다. 이런 게 이제 일상적인 얘기. 이건 아주 편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수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수필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일기나 편지나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오늘도 용돈을 어머니 몰래 싹 집어넣어줬다. 그건 이제 실제 일어난 일들, 또 이런 것 일상적인 일들 이런 것을 편지로 쓰죠. 요즘 이제 전자우편이 이제 편지가 됐죠. 전자편지가 이제 요즘 편지, 옛날만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전자편지든 오프라인 편지든 이 편지는 그 작법 쓰는 데 있어서는 그냥 아니하다. 신경의 표출이란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어떤 문학적인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휴머니즘, 이런 문학, 이 내면적인 생각에는 기획문도 있고 일기도 있고 편지도 있고 이런 게 다 자기 생각, 자기 신경을 표출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글들은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일기나 편지나. 물론 수필도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뭐냐? 문학적인 가치. 예, 문학적인 가치. 예, 그런 면에서는 체계적인 글이 돼야 되고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이 강의 중에 요거. 자, 근데 이런 것이 수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기는 특히 솔직한 것 가운데 솔직한 게 일기예요. 세계적인 일기가 뭐가 있어요? 세계적인 일기. 제2차 대전 회고록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처칠이죠. 자꾸. 근데 영국의 수상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썼어요. 이게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처칠은 일기가 아니고 회고록이죠. 회고록도 이제 수필에 들어가죠. 네. 그러나 자기가 평생 80평생 살았던 것 가운데 옛날 일기장을 들춰보면서 그 일기 속에 있는 중요한 사건, 특히 제2차 대전에 관한 사건의 내용, 일기 가운데 그것만 필요해서 쓴 것이 이제 회고록이에요. 이게 왜 실제 그냥 기록인데 문학적으로 말하면 미사여를 나열한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기장 속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어째 이것이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자이고 문학상을 받았냐.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 아주 솔직하게. 왜냐? 자기의 명령 하나 때문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 자기 명령 하나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부하를 때려 죽였어요. 명령 하나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는 참담하고 참 죄송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 모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왔죠. 근데 그것은 완전히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모 대통령의 자서전은 왜 손가락질 받나? 그 차이는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솔직하게 썼어요. 처칠은 자기 수상 시절에 모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 시절에 회고를 하면서 쓴 회고록이에요. 똑같이 솔직하게 썼다는 데는 공통이에요. 근데 하나는 노벨 문학상, 하나는 지탄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참다운 참회성이 있었느냐 없었나. 처칠은 참회를 하죠. 무릎 꿇고 자기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어요. 참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참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가 잘한 것만 나와요. 우리나라 재벌들 자서전을 봐도 맨 지가 잘한 것만 나와요. 그러나 실제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아요.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바로 인간의 참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휴머니즘이 없어요. 인간성이 없죠. 이미
독자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책을 읽어보면 이미 알아요. 그 사람이 처칠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대통령이 뭘 했고, 대개 다 알아요. 해당 국가 시민들은 다 알아요. 거의 알죠. 근데도 잘못한 건 싹 빼버리고, 잘한 것만 싹 올려고. 그걸 누가 믿어요? 자기를 속이는 일. 개인이나 국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1번 내면적 문장 표현 훈련한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문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 솔직한 것을 나타내야 돼. 인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감동이 되느냐 안 되냐,